예, 안녕하십니까. 자, 거의 한 일주일을 제가 강의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북해도 쪽으로. 화산의 나라라 주로 온천이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근데 부부끼리 해서, 친구들끼리 해서, 한 일본 집이 갔다 왔죠. 14명. 자, 질병장이 오늘 원문으로 쓴 두 번째고요. 세어보니까 세 번째 강의예요. 질병장이. 혈기란자, 생평다짐이라고 해서 혈과 기가 고르지 못한 자. 이거 어지러울 난자인데요. 고르지 못하더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많은 질병을 앓는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전부 아픈 사람들만 나와요. 지난번에는 오래 사는 사람들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병에 걸려서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심장, 화가 많은 자예요. 그럼 화가 많다면 곧 물이 마를 것이고요. 금이 사그러들 거예요. 예, 그래서 화가 많은 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시화래서요. 혈기난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행이 배반하고요. 그리고 불순해. 것을 말한다. 지위라고 해서요. 것을 말한다. 오행에서요. 논하기를 수를 위혈. 혈로 쓴다. 수는 혈이 되는 거예요. 인신으로 논하면, 사람으로, 몸으로 논하면 맥, 즉 혈이다. 그래요. 여기서 맥을 잡죠. 이렇게요. 그래서 심포가 주혈이에요. 그래서 심장이죠. 심장. 그래서 고로, 수족 고름경이라고 해서 이건 한반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족에서 고름경이라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침도 심장을 좋게 하려면 이 고름 혈에다가 놔야 되는 거죠. 심속 정화. 심은요, 정화에 보세요. 이건 장이잖아요. 심장인데 벌써 화를 쓰죠. 양화는 뭐예요? 그럼 병화는 뭐예요? 심에서 속하는 대장이, 심과 대장인가요? 대장일 거예요. 심대장. 대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심대장입니다. 그래요. 심포는 주혈인데, 방광은 어디에 속하냐면, 임수에 속해요. 그래서 벌써 정임 합목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임상합, 정과 임이 서로 합을 해서, 코로 능이, 심장은 능, 하교, 아래, 저 아래에 심과, 방광이니까요. 방광과, 신은 뭐예요? 방광이 임수에 속하니까 이 신은 어디에 속해요? 개수죠. 즉 정임합합목을 해서 신기가 자족, 스스로가 좋게지니 득 기재, 수화기재예요. 기재 상생이라고 해서요. 수화니까요. 읽기는 이렇게 수화로 있는데요. 이 주역에서요. 수화기재라고 해요. 이렇게 쓰고 이미 구제가 됐다.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주역에서 그림은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 밑에 hak에서부터 그려 올라가요. 자, 화는 가운데가 비었습니다. 수는 가운데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수화기제라는 거예요. 자, 물로써 불을 눌러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이 되지. 화수미제 같으면요, 이건 미제예요. 아직 구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은 불이고 올라가고요. 물은 물대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눌러주지를 못하고 갈 길을 서로 가다 보니까 갈라진다라는 거에서 화수미제가 됐죠.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수기제캐가 좋고요. 화수미제캐는 아직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제와 미제는 주역 63, 64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제를 얻으면 상생이 되는데
혈맥이 유통된다. 그래서 무질병이다. 질병이 없게 되는 것이다. 고로 팔자가 귀하게 되면 극하는 곳에서 봉생, 생을 만나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한 가운데서도 얻기를 수남을 얻어야 바로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좌우가 상전한다든지 상하가 상극을 한다든지 희역이라고 해서 역을 반기는데 봉순, 순을 만난다든지 희순, 순을 반기는데 봉역, 역을 만난다든지 화가 왕하면 물이 말라요. 수학, 말을 학자입니다. 하는 등이 분목, 남을 태우죠. 그러면 또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분목이 됨으로써 이 수가 마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왕토탕, 수가 왕하면 토국수를 하는데 오히려 수가 왕하면 극이 되죠. 그래서 역극이라고 그러죠. 이걸 회극이라고 그러고요. 토탕, 토가 물렁물렁해진다. 토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토의 기능은 뭐예요? 수를 막아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막을 수가 없다. 토탕해진다. 수는 능이 침금, 금을 딱 알로 가르치는데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토왕목전, 목국토죠 원래는. 그런데 토가 왕하면 오히려 목이 부러진다라는 뜻이에요. 토는 능이 회화, 화생토, 토는 능이 화를 어둡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토 같은 경우는 화를 어둡게 하죠. 금왕화허, 금이 왕하면 화도 화극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극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금능 상토, 금은 능이 토를 상하게 한다. 왜? 토생금을 하니까 많으니까 능이 상하게 하죠. 목왕금결, 목국토가 되는 게 금극 목이 되는 게 아니라 목이 왕하면 뭐죠? 금이 절해요. 이빨이 빠진다고 그러죠. 먹는 삼수예요. 이거는 삼투압할 때 이게 이제 물이 스며 내려가는 뜻이에요. 삼투예요. 삼수. 목이 능은 삼수한다. 저는 오행이 전도예요. 전도하면서 삼극질이에요. 그러니까 목국토가 되는 게 아니라 토가 왕하면 목이 절로진다라는 뜻이 되죠. 범차자, 이것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필다 재병, 반드시 많은 재앙과 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439번이요. 이거는 화가 엄청 강해요. 왜? 이거 을미해서 이거 토일 것 같지만 천만에요. 정미, 을미는 전부 화가 되고요. 경술하면 이것도 그래도 금이 위에 있어서 토가 금이 약간 좀 들어 있어요. 살아나고요. 더군다나 토도 여기서는 조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거 돌려보면 토 기운은 약간 있어야 있거든요. 근데 이운에 죽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죠. 화가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꺼져버리는 거죠. 화가 왕해서요. 해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도 불행하게도 해미 목국을 이루어서요. 이거는 오히려 해수가 변절을 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해대운에 죽었다고 합니다. 토열이 혀를 토하고 죽었다. 보세요. 화가 강하니까요. 화극금이 되죠. 금은 곧 뭐예요? 이렇게 있는데 용신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화극금을 해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 술운도 그래도 넘겨요. 어떻게든지. 그러나 이 햄이 목국을 이뤄서 이때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술토 속에 술토도 썩 좋은 운은 아닌데 일단 이 사주는요. 금이 용신입니다. 용신이라 해도 화극금이 돼서 폐가 녹아내리는 것이죠. 금은 폐에 속하니까요. 정화, 개하, 여름 마지막 달에 태어났어요. 이 달이 제일 더워요. 이 미월이 복이 삼복이 다 들어있거든요. 미술 조토예요. 예, 맞습니다. 불능, 회화 생금, 화를 어둡게 하고 금을 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토라고 해도요. 예, 이렇게 건토는요. 그렇습니다. 병화, 조기, 분목, 극목, 극금. 목을 태우고요. 병화는요. 목을 태우고 금을 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즉 토는 더욱 메마르고요. 불설, 설할 수가 없어요. 화기운을 설을 못하는 거예요.
신중. 임수는 확, 메마를 학자예요. 메마랐을 것이니 정필고, 정액 역시 반드시 메마랐을 것이다. 자, 여기서 수는 신장이 되니까 정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고로 처음에 환담, 이게 담증이에요. 담화. 담화라는 건 가래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폐가 뜨거워서 그래요. 그래서 폐가 뜨거우니까 가래가 성하는 것이죠. 한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한방에서 군대 가기 전까지 한의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운의 수, 부적화. 해운의 수지만 그걸 화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반능, 생목조화. 오히려 능이 목을, 해미 목국을 이루고 해서 화를 도와주니 바로, 이거는 부사로서 정하면 바로 배수거신이라고 해서요. 한 잔의 물이 거신에, 한 수레에 뗄나무 신자입니다. 뗄나무 한 수레를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그게 뭔 소릴까요? 한 수레에 뗄나무가 불이 붙었을 때 배수, 잔물 가지고, 잔배자거든요. 잔물 가지고 가능하냐? 가능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화세가 더욱 유열, 물 한 잔 끓여봤자 더 푹 하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토열이만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참 말씀 잘하십니다. 이 명조는요, 본인의 논문 중 질병장에서의 임철조가 오행이 편중되어 사망한 사주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명조입니다. 논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주를 무게중심 이름이 오행책으로 무게를 구해보면요, 화 8.2예요. 토 1.2. 그것도 술토 중에 1.2를 친 겁니다. 그럼 2.6, 수 0.5예요. 그 신금성의 수, 임수 인정한 거고요. 목 1.7이에요. 그 이후 미월에서 29 을목이 나왔나 그렇죠. 화가 변화 초과종주 오행이죠. 그래서 이를 구경한 수오행을 구하니 신금속의 임수를 불용하고요. 다시 금토용조로 가서 수토를 찾아야 돼요. 사주 자체에서 중화를 이루지 못하고 편고된 사주가 대운에서 수대운인 해대운을 만났으나 애미목국을 이루어 화오행을 도와 화의 세력은 더 맹렬해져 결국은 피를 토하고 죽었다. 결과적으로 명조를 구성하고 있는 오행 가운데 지나치거나 묻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오행에 배석된 잔기에 손상이 일어나는데, 그 치유법의 법 또한 그 해당되는 오행이 과할 경우에는 설해였고요, 설에서 제하고요, 약하거나 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도와주거나 중간에서 통과시켜주는 오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몇 번일까요? 439번이에요. 대운은 용신대운으로 흐르지만 그 해대운을 넘기지 못했어요. 439번이요. 오늘 3개 합니다. 요 운에 죽은 거예요. 이 술은 또 피해나갈 수 없어요. 사실은. 금이 용신이에요. 그러나 금용신이라도 뭐합니까? 이 해운을 넘기지 못했어요. 이 넘기기만 하면 경제신축운은 좋죠. 이 이민대운님은 끝날 겁니다. 근데 이 해대운에 이미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해미 목국을 이룬다고 해서 해수가 오히려 들어가서 뜨거운 데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 철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배수, 잔배자죠. 물숫자예요. 거신, 술의 거로 읽어야 됩니다. 술의 차 아닙니다. 그리고 뗄나무 신자예요. 배수 거신이라고 하죠. 해대는요. 그래서 피를 토하고 죽은 사주입니다. 자, 다음 440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편입격이죠, 뭐. 간목에 추출했으니까요. 그러나 화채예요. 수금용조죠. 병화생은 미월 옷이에요. 맞습니다. 연간으로 임수무근하고요. 정임합했어요. 이것도 더군다나. 신금은 원격, 멀리 떨어졌죠. 그러나 용신으로서 신금 씁니다. 그래서 본래 불능생수, 술을 생할 수 없어요. 운피, 인충 오거라고 해서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인신충에 오화 겁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가 금을 극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겁재니까요. 신금의 금이에요. 신금이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즉 폐기가 유휴 어지러울 휴 이그러질 휴자입니다. 더욱 폐기가 이그러졌다. 자, 금을 극하는 화가 많으니까 폐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겸해서 정임상합 화목하니 종, 화를 따르니 즉 심화가 더욱 왕해져서 신수가 필고 물이 반드시 메마를 것이다. 소위 병은 범유설 이게 뭐냐? 유설이라는 게 뭐예요? 정액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새어 나오는 거예요. 또 담소 가래가 끓고요. 부글부글하죠. 뭐 폐와 신장이 끝난 겁니다. 이 사주는요. 지수run에 전회 화국을 잃어서 폐가 더욱 끊어졌다는 거죠. 화국금을 하면서요. 신수조 신의 물도 신장의 수도 메말랐어요. 또 이것도 토요일이 폐가 안 좋아서 죽은 사주입니다. 옛날엔 폐결핵 심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폐병으로 죽은 사람들 많았어요. 시골 동네에서 누가 폐병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요 비법으로 한 게 아니라 뱀을 먹고 치료가 됐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사탕, 죽은 뱀을 산뱀을 끓여 먹는 거죠. 생사탕. 옛날엔 생사탕집도 많았어요. 서울에요. 요즘도 한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을 펼친다. 맞습니다. 폐장은요 금이 되는데 신장은 수가 되고요. 금생수함으로 폐가 건강하며 정욕도 좋아요. 또 간은 목인데요. 심장은 화이므로 목생화하거든요. 즉 간에서 피를 맑게 걸러내면 심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위장과 비장은 토인데요. 역시 모든 음식물을 위에 저장했다가요. 아주 토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장하는 저장성이 있으니까요. 12지장과 소장과 대장을 거쳐 배출하는 동안 각각의 창제에서 자기 하는 역할을 다 하죠.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자, 참고적으로 폐장은 대장과 같이 금화형이고요. 심장은 소장과 같이 화형이고요. 그리고 신장은 방광과 같이 수호형이고요. 간장은 당랑과 같이 모근에 배속시켰다. 이와 같은 이론은 한의학이나 명리학도 같은 이론입니다. 본명주도 일지신금이 폐에 속하는데 술은 전에 화국해서 폐 유자, 폐가 끊어지는 거예요. 신수죠. 그래서 토요일이 많은 사주다. 그래서 볼 거 없습니다. 화채 수금용도에서 그 용신은 있어요. 그대로요. 금은 있는데 썩 그렇게 사주가 평고하니까 운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자, 440번 보겠습니다. 이 술은에 죽은 거예요. 그때 죽었습니다. 지금 나이는 2살이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죠. 이제 일단 10대원을 해보려고. 자, 오늘 마지막 겁니다. 풍인국에서 440번. 이것도, 이건 목이 쳐네요. 진토가 있고요. 당국을 이루니까요. 목이 쳐니까요. 금토용조에서요. 불용 쓰지 못해요. 화를 쓰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언제 죽었다고 할까요? 이 경호대원에 죽겠네요. 그래서 경금이 썩 좋지 않고요. 금토용조에서요. 못 쓰는 용신이요. 들어오면 그때 죽어요. 목당령에서요. 화봉생하고요. 진토 습도니까는 능이 축소, 물을 저장하고요. 하는데, 병인소극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니, 이 병인이라고 해서요, 이 목극 토를 하면 되는 거예요. 목극 토보다도 인지에내서 오히려 목의 기운을 더 올려주죠. 비위수상, 맞습니다. 비장과 위장이 수상이에요. 목이니까요. 목극토 하니까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폐금자절. 스스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이 강하니까 금도 끊어지는 거죠. 아까 역극, 폐극을 담는 거죠.
목닷 삼수. 목이 많으니까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신수가 역시 메마른다. 라고 해서 지경은 이때 안 좋은 겁니다. 모방금결. 목이 왕하니 금이 이빨이 빠지죠. 금수병변이나 목화. 금은 목화금이 사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날지. 이것도 토열이 많이 돼요. 그래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 차조는 목화동심이라 금운이 들어오면 안 돼요. 가순, 순함을 따라야지 불가역. 금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화를 써야 돼요. 반대로 임수 역시 끓이는 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목을 세터 극성을. 그래 초보 정명 무진기사 등호는 반대로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441번입니다. 네, 이게 왜 안 좋은 거죠? 네, 여기 이때 죽었으니까 이때도 다 안 좋습니다. 네. 목재 금토 용조에서 불용이라고 하면 금운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불용할 때는요. 용신을 쓸 게 없는데 이 사주에서 금토를 쓸 게 없어요. 네. 순행을 해야죠. 네. 순을 해야지 역을 하면 안 됩니다. 역이란 극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세 번째 원문이 귀신이 5장으로 들어오면 병이 된다. 귀신, 끓이는 신이죠. 네, 귀신이 들어오면 5장으로 들어오면 망한다. 병이 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강의를 준비해서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